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늘 사회를 탐구하다 박하늘입니다. 사회를 탐구하다. 우리 박하사탕TV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시사상식을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어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를 한번 다뤄봤다면 오늘은 경제 파트에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주제!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금은 대체 왜 내고 국가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 이 국어사전에서 나와 있는 세금의 정의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라.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국가에서 쓰겠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지요. 전문 용어로는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들어온다 하여 세입이라고 하죠. 국민 입장에서는 내는 돈을 세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를 다시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세금을 쓰는 것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이 세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직접세 일종인데 이것은 2화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이 1화에서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 정도이며 이 세금을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금액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예산은 얼마일까요? 효과와 함께, CG와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예산은 무려 429조나 되는 돈을 1년 동안 쓰고 있죠. 이 돈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29조의 돈을 세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실 경우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곳이 보건, 복지, 노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보건과 복지, 노동 파트에 무려 146조에 해당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을 걷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지요. 사회권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사회권 보장을 위해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복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 국가에서 아예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일을 안 했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러한 논리가 나왔었어요. 일을 못하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복지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전체 예산 429조에서 가장 큰 액수 146조에 해당하는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일을 그만뒀을 경우 먹고 사는 문제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노동과 복지 파트, 바로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149조에서 이 돈을 지원해주고 있죠. 누구나 국민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행정에도 이 액수가 활용되고 있고,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을 비롯한 이러한 교육 예산도 전체 예산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는 안보에서도 국방 예산 전체의 약 11%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 SOC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사회 간접 자본이 되겠어요. 이 돈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집 앞을 나서자마자 길을 통해, 도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시죠? 통행료 내십니까? 안 내시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국가에서 운영하기 위해, 전기라던가 댐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의 생활 편리를 위해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전체 예산의 세부 항목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경우에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액수 429조의 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 금액을 걷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세금 내러 왔습니다 하고 지로용지와 함께 그 금액을 내는 것을 직접세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라던가 전화 또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납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것도 내가 직접 내는 거지요. 이러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고, 간접세의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했던 물건에 붙은 세금, 즉 기업이 대신 내주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직접세의 종류에는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부터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지금 옆에서 계속 효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득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비례적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10%를 낼 경우 10만 원의 세금을 낼 거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의 세금을 내면 100만 원을 내겠죠. 10배의 세금을 내서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비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정정하겠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를 낼 경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5%, 16%, 17% 비율이 커지는 거죠. 물론 그만큼 내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이 올라가는 이 누진세 개념으로 소득세를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아까 살펴봤던 복지 예산과 노동 예산, 그리고 건강보험 예산, 이쪽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직접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간접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주세. 우리나라 술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붙고 있어요. 주세와 그리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부가가치세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10%의 세금이 붙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다가 내고 있고, 이것을 통해 전체 예산을 만들고 있죠. 일반인이라면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소득세와 간접세에서는 부가가치세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로도 나뉘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이러한 세금들을 국세, 즉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내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내는 취득세라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재산세, 이러한 것들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시에다 내는 것, 이런 걸 지방세라 하고 있겠죠. 이 모은 전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우리 429조의 돈을 만들었고, 현재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이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의 나라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고, 그만큼 복지 혜택도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서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이 세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고, 국가에서는 누가 이것을 동의를 하며 어떤 식으로 걷게 되는지, 또 만약 이 세금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내는 금액이다 보니까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